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이입니다. 자, 이제 볼륨이 굉장히 큰 7단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단원 이론편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하나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뭐 말은 되게 거창하긴 한데 사실 또 알고 나면은 한 두세 줄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이 확통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 거야. 글을 읽으면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독립정성 문제인지 그냥 수학적 확률 문제인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 배우면서 그에 관한 뭐 필수 예제 풀거나 유제 푸는 것은 오히려 할 만하고요. 연습 문제 이것들이 섞여서 막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론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 남았었죠. 7-13번. 네. 사건 독립종속이나 조건부 확률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필수 예제 요거 하고 이제 독립시행 확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의 동선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이면 이긴대요. 그러니까 합이 5가 되려면 1하고 4가 나와도 되고 2하고 3이 나와도 되고 3하고 2가 나와도 되고 4하고 1이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합이 8이 되려면은 쓰기 너무 힘든데 2,6 3,5 점점점 마지막에 6,2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이 5 또는 8이 되면은 이긴대요. 그러면 요건 4가지고 이건 5가지니까 총 합하면 이게 9가지. 그 말은 이길 확률이 얼마입니까? 전체 36분의 그치? 하나의 주사위도 6가지 그 다음에 6가지니까 총 36가지 순서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가지가 답이니까 이길 확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4분의 1, win, lose, 질 확률이 4분의 3,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A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교대로 던집니다. 그랬을 때 각각 2번 던지는 동안에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 무승부가 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둘 다 못 이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5나 8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앞에 A가 만약에 이겨버리면 뒤에 B는 던질 기회가 없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지금? 앞에가 이기건 지건 뒤에 것도 뽑는 게 아니라 앞에가 이겨버리면 끝이야 그냥 그게. 그래서 봐요. 일단은 각각 2번까지 던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총 4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A부터 던지고 B 던지고 다시 또 A 던지고 B 던지는데 교대로 A부터 시작해서 A가 이길 확률 어떻게 갑니까? 한 방에 이기려면은 4분의 1 또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는 져야 돼. 4분의 3. 자, 여기서는 B가 또 져야 돼. 4분의 3. 그 다음 다시 또 A가 이겨야 되는 4분의 1. A가 첫 번째 이길 확률, A가 세 번째 이길 확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가 이길 확률은요? B가 이길 확률 똑같아요. 4분의 3. A는 져야 돼요. 그럼 B는 이겨야 됩니다. 4분의 1. 하면은 B가 두 번째 이길 확률. B가 네 번째 이길 확률은요? 4분의 3. A 지고요. 그 다음 B도 지고요. 다시 또 A도 지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 되면서 구하게 되면은 64분의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16이기 때문에 64분의 16 더하기 구하니까 2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이길 확률. 됐습니까? B가 이길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분의 3으로 묶어내면은 이 뒤에 부분이 A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64 곱하기 4 하면은 256입니까? 256분의 75.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A가 이길 확률이 더 크지요. 앞에 했던 거랑 차이점. 뭐 10개 중에 3개의 당첨 대비가 있을 때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하냐? 먼저 뽑는 사람은 10분의 3. 나중에 뽑는 사람이 유리하냐? 나중에 뽑는 사람도 10분의 3. 근데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점입니까? 이거는 앞에 당첨을 뽑아버리면 앞에 사람이 이겨버리면 그 뒤에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똑같은 게 아니라 확률 자체는 똑같지만 기회의 관점에서는 A가 더 많은 거죠. 얼마만큼 많냐? A가 이길 확률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A가 제일 처음에 이겨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는 점. 요게 이제 앞에 거랑 개념이 혼동되는 수험생들은 이거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되게 이상해지는데 확률과 통계는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는 쪽 한 트랙, 계산하는 것도 한 트랙, 문제를 읽는 것도 오해 없이 읽는 것도 한 트랙 하면서 좀 신경 쓸 게 많아요. 다만 이제 미적분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뭐 수학 1, 2에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산이 막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목의 특색입니다. 알겠죠? 무승부가 대랑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 빼기 괄호 열고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하면 되겠죠. 이건 따로 안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각각 3번씩 던질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B가 이긴 것으로 한대. B가 늦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3번까지 했을 때 승부가 안 나면은 그냥 B가 이긴 것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 방법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빼기 A가 이길 확률의 여사건으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비기는 게 없어요. A가 이기거나 아니면 싹 다 B가 이기거나. 단 각각 3번씩 던지니까 A가 첫 번째 이길 확률은 4분의 1. A가 세 번째 이길 확률은 4분의 1. 4분의 3. A가 승부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이기고 또 5번째 이겨도 되죠. 승부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기고 구하면 값은 4의 5제곱 1024로 통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24니까 2의 8제곱 256입니까? 256 더하기 얘는 4의 제곱이 나옵니까? 16 곱하기 9 하면은 얼마지? 16 곱하기 9 하면은 144입니까? 144 더하기 여기는 81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니까 1024 분의 이거 더하니까 400이네. 481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거는 여사건인 거야. 알겠습니까? A가 이길 확률이기 때문에 B가 이길 확률은 1 빼기 1024분의 481을 하시면 1024분의 1024 빼기 481이니까 3 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54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구한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교재 이제 126페이지 마지막 부분 독립시행 확률을 하겠습니다.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고 문제는 한 줄이고 실제로 문제가 뭐 엄청 어렵지도 않은데 처음 공부하면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사건의 독립종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냐 종속이냐,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래서 독립이 되면은 어떻게 구합니까? PA 교집합 B는 PA랑 PB를 구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종속이면 조건부 확률 구하듯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by 이렇게 가지고 구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건데 독립 시행의 확률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독립 종속의 독립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 독립인 상황을 이용한 게 아니라 독립 이 시행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독립 시행. 그러니까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을 던져 이게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야. 주사위를 10번 던져, 100번 던져, 1000번 던져 이런 게 독립시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당연히 독립과 관계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사위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던지나 10번째 던지나 항상 모든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그 독립시행에서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이고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했을 때 그 시행을 N번 독립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R회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를 구하는 확률이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R회 그 횟수와 관련된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종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딱 특정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확률이야. 내가 어떤 시행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반복했어.
독립시행을 했어. N회의 독립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쌤 정리하게 됩니다. N회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회 일어날 확률. 자, 이런 게 대표적 통시형입니다. 질문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 한 번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입니다. 봐봐요. 주사위를 6번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사위를 6번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한 번 던지면 6분의 1이니까 6번 던지니까 확률은 곱하기 6 하면 1인가? 아니지요. 확률이란 말은 100%이라는 뜻인데 주사위를 6번 던지면은 다시 주사위를 6번 던지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이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의 눈이 몇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클까라고 하면은 뭐 느낌상으로 한 번 나올 확률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하면 그걸 또 6분의 1 곱하기 6 하니까 1 아닙니까? 아니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당연히 6번 나올 수도 있고요. 확률 낮지만 5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0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6번, 5번, 4번 쭉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능해. 다 가능하지만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 독립식의 확률인 겁니다.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러면은 1의 눈이 1회, 0회, 2회, 6회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확률을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6분의 1 곱하기 6, 그게 아니에요. 확률을 6배 곱해주는 게 아닙니다. 0회부터 6회까지 나오지만 이 모든 확률을 합하면 얼마 됩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더한 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하면은 1보다 작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클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뭐 7분의 1보다는 클 것 같아요. 경우에서 6가지도 아니에요. 7가지, 7가지. n가지가 아니에요. n 플러스 1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 경우가 n 플러스 1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n번 던졌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랬을 때 특정 하나를 구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공식에 나오는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6 컴비네이션 1에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5제곱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6이기 때문에 약분하면서 6분의 5의 5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산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는지가 궁금해하는 거야. 주사위를 6번 던졌어.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다시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6번 너무 많다. 미안해. 3번 던질게요.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이 있다고 치면은 3의 배수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세 가지 경우 가능해요. 그렇죠?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그러니까 3의 배수면 3 또는 6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3 또는 6이 2회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려면 제일 처음에 3의 배수 나와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 P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다시 말하면 6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한 번 던졌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고요.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3의 배수 나와야 돼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 다음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는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식으로 쓸 때 Q라고 하는 걸 정의했는데 이 값은 1-P. 다시 말하면 P의 여사건이고요. 이 3배수가 안 나올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3분의 2가 돼서 사실 이건 이제 Q하고 똑같아요. 자, 이것도 보여준다. 처음에 3배수 나와야 돼요. 3분의 1. 그 다음 안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 다시 나와야 됩니다. 3분의 1. 이렇게. 여기는 안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 나와야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와, 되게 신기하다. 전부 다 뭡니까?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1번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거가 전부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다 더하시면은 최종 정답은 3 곱하기 3분의 1의 2제곱에 3분의 2의 1제곱.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독립식 확률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걸 일일이 다 구한 거야. 전부 다.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가능성.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나오거나 첫 번째, 세 번째 나오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경우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각각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이 3이란 숫자가 뭐냐면은요. 동일한 상황이 3번 일어나는 거야. 동일한 확률이 3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3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이 2번 나오는 거지. 그 2번이 1, 2, 1, 3, 2, 3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의미는 바로 3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이 2번 있는데 그 2번이 1, 2, 3번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물론 이거 3씩 1로 해도 됩니다.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느 상황이건 간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요거는 2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어느 경우이건 간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데 요 값은 1회 일어나야 되고요. 그 1회의 의미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 3회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값은 3 빼기 2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n회의 독립시행을 합니다. 이 독립시행이 뭐예요? 동일한 행위를 n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각각의 상황이 서로 독립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R회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n의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R회 일어날 확률인데 그 n의 독립시행 중에서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걸 통해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는데 한 번 했을 때 그게 일어날 확률이 P예요. 그랬을 때 R번 일어날 확률은 정답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시 얘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n 컨비네이션 R냐고요? 아, 이것처럼 3C2가 되는 거야. 왜? n번 중에서 R번이 일어나는데 그 R번이 1회 시행부터 n회 시행 중에서 R번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 R번이 일어나는 방법이 NCR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1회 시행, 2회 시행, n회 시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R번 일어나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은 NCR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R번 일어나요. 이거는 P, 여기는 P, 여기는 P, X는 Q, 여기는 Q. 그래서 P가 R번이니까 P R제곱. 그리고 안 일어나는 확률이 Q잖아요. Q. Q는 전체가 n번 시행이니까 n-R번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식 확률의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상황이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독립시행 확률은요. 이 독립시행 확률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족합니다. 독립시행 확률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당연히 각각의 상황들이 독립이면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독립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횟수에 관한 확률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어. 1의 눈이 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건 동일성률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졌어. n번 던졌어. 1의 눈이 3번, 1의 눈이 3회, 1의 눈이 3번, 3회 횟수와 관련된 3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면은 독립시행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공式을 내면은 P 더하기 Q는 1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뒤에 가서 연습이 나오는데 주머니 안에 공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있는데 빨간 공이 3회, 파란 공이 2회, 뭐 노란 공이 2회 뽑힐 확률은 하는 문제는 지금 했던 요 내용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독립시행 확률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요. 이분법적인 사고, 바이너리. 뒤에 가서 이게 이제 이항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이항분포인데 통계에서 이항분포. 되거나 안 되거나. 마치 이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고백을 했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은 차이거나. 내가 대학에 원서를 썼어. 합격을 하거나 불합격. 물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주사를 던졌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무조건 이렇게 상황이 되거나 안 되거나 OX 흑과 백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뭐 불합격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런 이 상황이 많은 게 아니라 무조건 되거나 안 되거나 그와 관련된 확률만 독립시행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상황이 3개 이상 있는 걸 어떻게 풉니까? 그거는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또 나올 텐데 독립시행 확률 공식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그 내용들은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증명을 하면서 그 자체로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기면은 우리는 N 컨비네이션 R에 N번 독립시행에서 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R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그게 R번, 안 일어날 확률이 Q, 그게 N-R번.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은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앞뒤 과정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독립시행 확률은 실수로 독립시행 확률의 문제를 다른 걸로 풀어버려도 굉장히 문제 이상해지고요.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아닌데 이 공식에 끼워 맞춰버리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에 관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공식은 어차피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과정. 이걸 지금부터 필수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쉬운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하고요. 잘 안 되는 것들 해볼게요. 5개의 보기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오지선다 문제가 10문제가 있다. 정답은 오직 1개이고 1개에만 동그라미를 했다. 어떤 수험생들이 임의로 쉽게 말하면 오지선다 문제를 찍었어. 그랬을 때 10개 모두 맞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10개 모두 맞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얼마입니까? 1개 맞을 확률 5분의 1이잖아. 그 다음도 맞아야 돼요. 5분의 1이잖아. 그 다음도 맞아야 돼요. 5분의 1이잖아. 그래서 범위값은 5의 10제곱분의 1. 여기 답입니다. 선생님 이런 게 갑자기 뜬금없이 독립시행 확률이 나옵니까? 이거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왜냐면 이게 맞는 횟수 10번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횟수 문제를 맞는 횟수 R이 10인 경우야. 그래서 이 값은 10 컨비네이션 10에 맞출 확률 5분의 1은 10제곱 안 맞출 확률 5분의 4는 0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얘만 남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9문제 이상 맞을 확률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번 맞을 확률이고요. 9번 맞을 확률은 똑같아요. 독립시행 확률이죠. 각각의 맞고 틀리고는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 중에서 9번 맞아야 돼요. 한 번 맞출 확률은 5분의 1인데 이거를 9번 맞추고요. 틀릴 확률은 5분의 4인데 이거는 한 번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틀리는데 그 틀린 한 번을 결정하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 값은 5의 10제곱분의 4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이니까 5의 10제곱분의 41 이렇게 되겠죠. 공식 알고 나면은 뭐 풀이거든. 자, 8문제 이하 맞을 확률은 1 빼기 2번에서의 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9문제 이상 맞을 확률이 5의 10제곱분의 41이니까 여기다가 5의 10제곱분의 41 하시면은 8문제 이하 맞출 확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쌤이 고등학교 때 이걸 했던 적이 있었어. 고3 때 쌤이 수학이나 과학은 굉장히 잘했는데 영어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쌤이 조기교육도 안 받았었고 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ABCD를 처음 배웠습니다. 되게 늦었죠. 요즘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애들이 기어다닐 때 아니야. 기어다닐 때 아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뭐 ABCD부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하여튼 영어를 배우는데 고3 수능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종이 땅 쳤는데 영어를 9문제를 못 푼 거야. 타임오버가 돼가지고 영어를 못했으니까. 물론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9문제를 찍었어. 저는 살면서 9개를 찍어본 적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찍었는데 왠지 사람 느낌이 쭈르륵 내리면은 왠지 한두 개밖에 못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찍었어요. 찍었더니 무려 9개를 찍었는데 이 9개가 전부 다 아웃! 네, 전부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9개를 다 틀리지? 정말 나는 재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쌤은 수학은 잘했기 때문에 그 9개 틀릴 확률이 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얼마나 정말 운이 없는가 이런 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9개 다 틀릴 확률. 근데 9개 다 틀릴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9개 다 틀릴 확률. 그러니까 한 개 틀릴 확률이 5분의 4잖아. 이 5분의 4의 9제곱인 거잖아, 이게 지금. 1번 문제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계산을 컴퓨터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5분의 4의 9제곱, 9개 다 틀린 확률. 분명히 이건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낮은데 선생님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산해 보니까 0.2 얼마였거든요. 이 값이 10%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기적적으로 9개를 다 틀린 게 아니야. 9개 다 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계산하자면 0.2에 계산할 수 있겠네요. 5분의 4의 9제곱이니까 옆선 0.8의 9제곱이잖아. 그러면 0.8 곱하기 0.64 잠깐만 계산하자. 0.8 9제곱이니까 0.2의 세제곱이니까 93 27제곱이야. 그지? 0.2의 27제곱. 아닌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0.8의 9제곱. 그러면 이 값은 0.2의 세제곱이 아니군요. 0.2 곱하기 4를 한 거네. 네, 그래서 이 값이 9제곱. 이 값은 안 되겠는데. 암산할 수가 없다. 0.2 거쪽이 아니구나. 이 값이. 8의 9제곱, 1024, 2048, 4096, 0.0496.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왔었어요. 하여튼 뭐 선생님 그때 계산기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하고 나니까 사실은 뭐 10번 중에 한두 번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수학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냥 말 나온 계산 해봅시다. 0.8의 9제곱이니까 0.64의 8864니까 이거의 4제곱 곱하기 0.8이야. 0.64의 4제곱 하면 대강 66에 36이니까 0.4 근처에 0.4의 제곱 정도 되네. 곱하기 0.8. 그지? 66에 36이니까. 4, 4, 16이니까 0.16 곱하기 0.8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0.1보다 조금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
9개를 다 찍으면 다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찍지 마세요, 이런 뜻인 거야. 처음에 수능이 우리나라에 딱 안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수능 문제가 예전에 서술형 뭐 논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본고사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인 본고사 문제나 아니면 뭐 학력고사나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에 있었는데, 쌤도 수능을 봤던 세대예요. 근데 수능이 처음 딱 왔을 때 수능이 전부 다 객관식이잖아. 수학 일부 문제만 주관식이고 다 객관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로서 학생들 실력을 평가할 수 없다. 왜냐? 찍어서 맞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문항수가 많으면 이걸 찍어서 그걸 다 맞출 정도로 될 가능성은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도 무방해요. 수능 문제가 2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확률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다음 하겠습니다. 15번. 네. 어느 제품의 검사원이 제품 한 개에 대해서 정상품을 잘못해서 불량품 판정할 확률이 0.1이고 불량품을 잘못해서 정상품 판정하는 확률은 0.2이다. 5개의 제품을 검사했을 때 4개가 정상품이고 1개가 불량품인데 정상품을 3개, 불량품을 2개로 판정할 확률을 구합시오. 확률과 통계가 어중간한 실력의 수학 실력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이 복잡해요. 자, 이걸 충분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보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 거냐면은, 원래는 정상품이 4개고 불량품이 1개인데 이거를 내가 판정할 때 정상품을 3개, 불량품을 1개로 잘못 판정할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정상품이 4개, 불량품이 1개니까 내가 정상품 중에 하나를 실수로 불량품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상품 하나를 실수로 불량품 판정한 겁니다.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상품을 2개를 실수로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고, 정상품을 2개로 실수로 불량품으로 판정하고, 불량품 하나를 정상품으로 판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상황이 2가지가 있어요. 정상품 중에서 하나를 실수로 불량품으로 판정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생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2번째는 정상품 2개를 불량품 2개로 판정하고 원래 불량품 1개를 정상품 1개로 판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최종적으로 정상 3개, 불량 2개인 것은 그 불량 2개를 어디서 판정했느냐? 원래 얘 하나를 갖다가 가져오는 방법과 이거에서 안 가져오고 여기서 2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개수가 작으니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품을 잘못해서 불량품 판정할 확률이 0.9. 그러니까 정상품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확률이 0.9이고요. 정상품을 실수해서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1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량품을 제대로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8이고요. 불량품을 실수해서 정상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2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정상품 하나는 불량품으로 잘못 판정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이렇게 판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임의로 5개를 검사했어요. 그래서 4개가 정상품인데 그 4개의 정상품을 3개는 제대로 판정하고 하나는 잘못 판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독립시행 확률인 거죠. 4회의 판정하는 4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3개가 문제없고 하나가 잘못 판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품 4개에 대해서는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4 컨비네이션 3 중에서 3개는 0.9를 제대로 판정하고 1개는 0.1을 판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상품 4개를 판정했을 때 불량품 하나, 정상품 3개로 판정하는 방법. 그 다음이 각각에 대해서 불량품은 그대로 불량품으로 판정해야 됩니다. 0.8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상품하고 불량품이 같이 섞여 있는 거니까 정상품이 4개, 불량품이 1개가 있으면 이 일반 상황은 얘는 그대로 불량으로 판정하셔야 돼요. 0.8. 이거는 실제로 뭐인가 봤더니 정상품이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는 잘 판정하고 1개는 잘못 판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4개 중에서 정상품으로 제대로 판정되는 개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4시 3을 곱해줘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정상품으로 잘 판정될 거는 0.9, 그거는 3번, 안 될 건 1번. 그러니까 이 독립식 확률 인지하는 과정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두 번째 거는 정상품을 3개, 불량품을 2개로 판정하는데 정상품 2개가 불량품 2개다. 그러니까 4C 정상품 2개, 불량품 2개로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0.9, 얘는 2번. 불량품 판정할 확률이 0.1, 요거는 2번. 이렇게. 이 각각에 대해서 불량품 하나는 정상품 판정해야 되니까 곱하기 0.2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2개 더하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독립식 확률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뭐 한 번 시행했기 때문에 굳이 독립식 확률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요거 2개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7-16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O에 있는 사람이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북으로 한 칸. 아, 그러니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북으로 한 칸, 1 또는 2, 1 또는 2.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는 북으로 한 칸 가고요. 다른 수의 눈이 나오면 동으로 한 칸.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는 동으로 한 칸. 이렇게 가는 시행입니다.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해서 차츰 북 또는 동으로 한 칸씩 이동해서 A지구 또는 B지구에 들어갈 때 계속했을 때 A지구, B지구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젠가는 A지구 아닌 B지구로 이렇게 언젠가는 A지구 아닌 B지구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언젠가는 이게 A지구랑 B지구로 가기 때문에 A지구로 들어갈 확률하고 B지구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구해서 나머지 하나는 여사건으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좀 공간이 크니까 선생님은 B지구를 구해볼게요. 아마 해설지는 A지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B지구를 가는 방법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지구 가는 방법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렇게 뿅 가면 B지구로 갑니다. 또는 여기에서 뿅 가면은 B지구로 갑니다. 또는 여기에서 뿅 가면은 B지구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경우만 B지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없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뿅 가려면은 여기에서 북으로 한 칸, 북으로 한 칸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한 것은 북으로 한 칸, 북으로 한 칸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2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북으로 가는 것만 2번 일어날 확률. 이 컨비네이션 2에 3분의 1은 2번, 3분의 2는 0번. 이건데 이런 건 사실 이제 굳이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로 가는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북으로 한 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북으로 한 번, 동으로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또는 동으로 한 번, 북으로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북으로 한 번, 동으로 한 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컨비네이션 1에 북으로 3분의 1은 한 번, 동으로 3분의 2도 한 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가는 방법은 북으로 한 번, 동으로 한 번 가면 돼. 그러면 2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한 번은 북 또는 동, 나머지도 북 또는 동.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 가는 방법은 요건 조금 독특하다. 그냥 여기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렇게나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북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동으로 2번, 북으로 1번 아닙니까? 동으로 2번, 북으로 1번이기 때문에 3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북으로 가는 방법이 1번. 그래서 북으로 가는 방법이 1번. 북으로 안 가는 방법은 동으로 가는 거니까 동으로 가는 방법은 2번. 네,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이니까 북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바로 B로 갈 확률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1에서 얘를 빼주면은 A로 갈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동으로 가는 걸 먼저 구하는 것이 A 구역으로 가는 거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요거 만약에 이해가 됐으면은 해설지 안 보고 다시 A로 가는 걸 따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제 이 강좌나 교재의 목적이 수학 실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뭐 숙제하려고 우리 만나는 거 아니잖아. 아마 학원 숙제하려고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게 아니라 수학 실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했으면 과연 동으로 A 구역 가는 거 잘 되는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 필수 예제 7-17번. 굉장히 큰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좌표 평면이 원점을 출발한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일 때 점 P가 2,7에 오게 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주사위 2개 던져서 1회 때마다 Y축으로는 1만큼 움직이고요. 합이 4 이하면은 X축으로 2만큼, 5 이상이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합이 4 이하란 말은 합이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5일 수 있고 점점 합이 10일까지 가능한데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1,1. 얘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2, 2,1. 얘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1,3, 2,2, 3,1.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가 나오면 4 이하잖아요. 확률 얼마입니까?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 6분의 1이 나오면은 동쪽으로 2칸 가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5 이상이면 이 나머지는 한 6분의 5잖아요. 6분의 5는 뒤로 한 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뭐냐? 질문이 뭐냐? 점 P가 원점에 있었을 때 2,7로 오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0,0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2,7로 가게 될 확률을 물어봤는데 지금 주사위를 한 번 굴릴 때마다 Y좌표가 1씩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Y좌표가 0에 있다가 7로 가는 거니까 총 7회를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N은 7인 거야, 이게. N은 7인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X좌표가 0에서 2로 가야 됩니다. 그럼 뭐 X좌표가 앞으로 2칸 갔다가 막 또 뒤로 한 칸 갔다가 또 앞으로 2칸 갔다가 또 막 뒤로 갔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마지막에 X좌표가 2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좋아. 7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내가 동쪽으로 2칸 가는 것은 몇 번이고 뒤로 한 칸 가는 것은 몇 번인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시행 확률 문제인 거 맞는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R이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7이라는 숫자로부터 N의 독립시행인 건 맞지만 X좌표가 이만큼 증가하는 것은 R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합이 4 이하가 R번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총 X좌표는 2R만큼이 커지고요. 그럼 이제 7-R만큼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이 4 이하인 게 R번 나왔다는 말은 합이 5 이상인 것은 7-R번 나왔다는 뜻이니까 X좌표는 최종적으로 2R만큼 커지고 7-R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값은 3R-7이 되는 겁니다. 요게 문제에서 X좌표가 2로서 이만큼 커지게 되는 R을 구하게 되면은 R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 이하가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5 이상이 4번 나오면 문제의 조건 만족합니다. 왜? 4 이하가 3번이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2니까. 그리고 5 이상이 4번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값은 2가 되어서 문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답은 한 줄이죠. 최종적으로 이 독립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R은 3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7 컴비네이션 3에 내가 원하는 확률 6분의 1은 3번, 내가 원하지 않는 6분의 5는 4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답 구하게 되는 값은 6의 7제곱분의 5의 4제곱 7C3이 얼마입니까? 35죠. 35 곱하기 2 하니까 이 값은 7 곱하기 5의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답 되겠습니다. 숫자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더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1시간 동안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